안녕하십니까. 누리필입니다. 자, 이재명을 파기 자판으로 잡을 수가 있겠나? 대선 출마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겠나? 3월 26일에 2심 선고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무죄 선고, 공직선거법. 완전 무죄였죠. 완전 무죄. 633 원칙을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3월 26일이기 때문에 석 달로 보면은 6월 26일까지 이제 대법원 선고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 대선은 6.3 대선이잖아요. 이 보궐 대선이기 때문에요. 중간에 인수위원회 구성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없어요. 정권 인수하는 그 과정이 없다고요. 바로 당선 확정 발표되는 순간 바로 대통령입니다. 이미 후보가 될 수밖에 없는 4월 27일 날 후보 결정하거든요. 민주당은. 4월 27일이면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이재명을 파기 자판으로 잡을 수 있으면 최고다. 그 이상 좋은 것 없다. 그것도 당선되기 전에 해버리면 뭐 가장 완벽하겠죠. 그것은 그야말로 지금 애국 우파 자유 보수의 그냥 희망 회로의 끝판왕인데 말이죠. 우리 이제 대부분이 그렇게 해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자, 그러나 그게 안 될 경우에는요, 당선되고 난 뒤에라도 파기 자판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이재명의 당선을 무효화하고 다시 조기 대선, 그야말로 이제 석 달 안에 또 대선 치러진다. 이것 아닙니까? 대통령 당선되고 대통령으로 직무 시행하고 난 이후에 이제 여기서는요, 엄청난 거대한 헌법 해석이 이제 따를 텐데, 그때 재판을 속게 하느냐, 이제 이 문제가 남겠죠. 그때 그 속게를 통해서 계속해서, 거기서 파기 자판을 통해서 이재명을 끝장낸다. 자, 오늘 이제 뉴스가 드디어 나왔죠. 자, 이재명 대법원의 상고심 관련해서요, 상고 이유서를 이제 이래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선거법 위반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것을 질질 끌다가 마지막 날에 이걸 이제 제출했죠. 그만큼 이재명이 지금 똥줄 탄다는 거죠. 이게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걸 본인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늦춘 것이고, 검찰은 그 반면에 하루 만에 그냥 바로 적극적으로 그냥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죠. 양자간의 입장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이제 대법원이 이제 본격적으로 심리를 착수하는 거죠. 야, 대법원에서 정말 작심한 것 같습니다. 그걸 받자마자 바로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간다라고 지금 결정했습니다. 이건 정말 이례적입니다. 보통 소부에 넣고 나서 소부 아시죠? 대법원에 12명 그 대법관, 대법원장 빼고 법원 행정처장 빼고 나머지 12명이 4명씩 이렇게 소부 3개가 있죠. 1부, 2부, 3부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렇게 배정이 될 텐데, 거기서 뭔가 이렇게 해보다가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말이죠. 이거는 이재명이가 그걸 넣자마자 바로 12시간 좀 흘렀나요? 바로 이제 대법원 전원 합의체를 통해서 이재명을 끝장낸다. 결론을 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노태학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공직선거법 재판이기 때문에 여기는 빠집니다. 기피 신청을 했어요. 당연히 빠지겠죠. 자, 이렇게 되면 나머지 이제 대법관들, 대법원장 포함한 것입니다. 전원 합의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재명을 재판하는데, 과연 파기 환송이 아닌, 파기 이송이 아닌, 파기 자판으로 끝을 낼 것인가. 자,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우리야 뭐 당연히 이제 파기 자판으로, 이왕이면은 6.3 대선이 끝나기 전에 끝장을 보고 싶죠. 지금 뭐 시기적으로 봐서는 4월 22일이니까 5월 22일, 뭐 6월 3일까지 약 한 달 반쯤 남았습니다. 이 사이에 사실은 뭐 쟁점도 없어요, 이거는. 아주 간단하다니까요. 이걸 요약하게 되면 A4 용지 한 면이면 충분해요. 뭐 잡다하게 수없이 많은 자료를 넣어서 그렇지, 사실 상황은 아주 간단하거든요. 김문기 씨를 안다 모른다, 그 관련해서 거짓말 했다 안 했다, 그리고 백현동 부지 관련해가지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 그 국토교통부에서 공문을 몇 차례 보냈는데, 그거를 압박으로 넣겠다 안 넣겠다, 그거 관련해가지고 거짓말 했다 안 했다, 이런 간단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대법원 판사들이 볼 때는요, 이 기가 찰 겁니다. 이걸 갖고 몇 년을 끌었습니까? 3년 가까이 걸렸잖아요. 그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인데 그게 2심에 와서는 완전 무죄가 됐다. 이 널뛰기한 재판의 내용이 뭐냐를 들여다보면은 학을 뗄 겁니다.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목불 인견, 눈 뜨고 못 봐주겠다. 파기 자판으로 끝장을 내자. 조이대가 지금 속에서 지금 칼 갈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대법원 소부 배당 직후 저는 합의체로 가기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사안이 워낙 이렇게 중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개인을 상대로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우리 언론이 일제히 지금 이것을 알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 재판을 담당할 이 주심 판사는 원래 박영재 대법관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제가 다른 시간에 한번 이 사람을 대해서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금 뉴스에 나와 있는 것은 너무 간단한 내용만 있어서 말이죠. 조금 더 알아보고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재명 공직선거법 상고심 대법원 전원 합의체 회부되었다. 자, 이것은 민주당 쪽에 그리고 이재명에게는 그야말로 패닉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아수라장 그런 상황이 연출됩니다. 대법원은 이번에 이 사건을요,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을 했었죠. 근데 이재명은요, 상고 이유서를 3부에 이렇게 넣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3부에서 처리하지 않고 2부에 배당했다가 곧바로 전원 합의체 회부였습니다. 이것 자체가 대법원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만큼은 추상 같은 그런 재판을 하겠다라는 의지로도 읽힙니다. 자,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 합의체는 소부 소속 대법관 사이 이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주요 사건에 한해 열리죠. 자, 법원 조직법은 이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 소위 말하는 전원 합의체 회부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전원 합의체 전합의 조건은 13명 전체가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14명은 아닙니다. 그 행정 업무를 보는 법원 행정처장은 원래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명 전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요건 자체는 3분의 2만 넘어도 충족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재명의 과거 공직선거법 사건도 2020년 한 번 있었죠. 그때 7월 경인가요? 그때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극적으로 구제가 됐었죠. 그때 중요 인물이 바로 권순일 아닙니까? 자, 한편요, 전원 합의체 회부와 동시에 노태학 대법관은 스스로 이제 회피 신청을 했습니다. 회피는 법관이 개인적인 사유나 사건 당사자와의 관계 등의 이유로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스스로 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대법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학 대법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은 또 한 번 어쨌거나 도마 위에 생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안이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끝내려고 하면요, 얼마든지 대선 전에 재판을 통해서 파기 자판을 통해서 이재명을 아웃시킬 수가 있습니다. 덜도 말고 말이죠. 딱 이렇게 벌금 100만 원만 때려주십시오. 그럼 모든 게 게임아웃입니다. 이재명을 이걸로 잡아버리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죠. 100만 원짜리 그거 하나가 이재명의 공직선거를 출마를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향후 5년 뭐 이런 식으로 출마를 못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 주변에 그 모여들었던 분합이들, 그 좀비들이 전부 다 그냥 사망하는 겁니다. 곡소리 하겠죠. 집권할 수도 없는, 출마하지도 못하는 이재명 주변에 남아서 충성할 수 있는, 거기서 뭘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럼 이재명의 정치력이 완전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고, 그거는 달리 말하면은 향후 여러 가지 재판에서 유죄가 계속 터진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럼 뭐 감옥에 바로 직행할 것이고, 감옥에서 뭐 수십 년, 아마 무기가 되지 않겠나 다들 이렇게 봅니다. 무기로서 그냥 다시는 바깥에 밝은 자유로운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이번에 이 일련의 과정을 볼 때 대법원이 뭔가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조희대가 지금까지 제대로 한 칼 보여준 적이 아직 없었잖아요. 자, 이번만큼은 좀 다르다라는 그런 희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지금 돌아가는 게 말이죠. 뭔가 이렇게 작심하고 하는 느낌이 안 듭니까? 넣자마자 바로 3부에 갔던 그걸 2부로 돌리고 2부에서 바로 전원 합의체로 넣고 이걸 불과 1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그냥
막 일사천리로 번개같이 그렇게 이게 결정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뭐가 있다, 왔다, 그날이 왔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희망회로일 수도 있지만요. 이런 희망도 없으면 뭐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나요? 자, 대부분에 대한 신뢰를 한번 얹어봅니다. 여기서 어떤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대선 전에 하면 더 좋고요. 대선 후에라도 파기자판을 통해서 당선된 대통령이 된 이재명을 아웃시키는 그런 결론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야권에서 움직임을 보면요. 이들도 상당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직 이재명은 안전하지 않는 것 같네요. 여기 이제 개딸이거든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정점과 과제라고 하면서 4월 24일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죠. 여기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걸 지금 하는 겁니다.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지금 불안한 거예요, 사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냥 뭐 눈 딱 감고 그냥 대법원에서 그냥 날려버릴 수도 있는 거야, 이재명을. 당선되고 난 이후에 그걸 날릴 수도 있느냐, 뭐 이런 문제가 지금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어떤 헌법학자들이 여기 이제 법학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뭐 이런 이벤트를 밟고 있죠. 이걸 갖고 나중에 또 대법원을 압박할 겁니다. 바란 말이야. 이런 헌법학자들도 이렇게 하지 않느냐. 제가 볼 때 여기 동원된 학자들은 전부 친 이재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이제 더 여민 포럼이라고요. 여기 이제 이재명의 이제 별동대 이 돌격조들이죠.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이것을 개달들 입장에서는요. 이 파기자판이라고 하는 이게 사실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이 거구 소위 이제 국민의힘을 말합니다. 새미래 이제 이낙연 쪽입니다. 여기서 다시 사법 리스크 운운하고 있다. 당선돼도 무효라는 등 분위기를 이상하게 잡고 있다. 자칫하면 큰일 나겠다라는 거죠. 1심 뒤집고 2심 무죄면 끝인 것으로 들었는데 이게 이제 진짜 대부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경각심을 갖고 지금 이들이 이러는 거죠. 그 정도로 이들도요, 지금 안심 못 한다라는 겁니다. 안심 못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거기다가요, 최근에 나경원 의원이 말이죠. 또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나경원, 이재명 당선은, 조기 대선이다. 당선돼도 무효라는 얘기죠. 자, 그런 걸 고려하게 되면요. 당선되고 난 이후가 가능성이 이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나경원 의원도 이렇게 말했죠. 당선 여부 관계없이 당선되더라도 그 후에라도 파기자판을 때려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으로 끝내는 것만이 가장 완벽한 해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나와 있는 뉴스 헤드라인을 제가 조금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이재명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새 변호인 선임. 이재명 변호인 그 단을 보면요. 그야말로 대한민국 끝판왕급을 그냥 구축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결국 대장동 저수지는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최근에 헌재 8대0 나온 그것도 말이죠. 그것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아무튼 주심 배당하고 3개월 내 결론을 내야 됩니다. 펜앤마이크에서는요. 이런 기사를 쏟아냈죠. 대법원은 6월 3일 이전에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3심 선고를 할 수 있을까? 지금 여론조사를 돌려봤더니 30대의 61.5%, 40대의 48%가 이재명 재판 대선 전에 마무리되어야 한다. 이런 어떤 답변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론조사 결과 상당히 높은 비율로 대선 전 선고를 바란다. 53.8%입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시 사건 대법원 선고 언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6월 3일 대선 전에 53.8, 6월 3일 대선 후 32.1, 모르겠다 14.1 이렇게 나왔었죠. 근데 이거는 4월 9일에서 10일 그때 당시 이제 여론조사입니다. 여기 뉴데일리에서 조사를 했었고요. 조사 기관은 리서치민에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요건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까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대선 전에 끝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게 이제 약한 뭡니까? 일주일 전, 일주일도 더 전입니다. 14일이니까 약 한 8일 전에 이제 기사인데 말이죠. 이때 분위기로 봐서는 이런 게 또 가능했겠죠.
자, 그걸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렇게나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재판을 신속하게 해가지고 끝내라 이런 이야기죠. 이재명 재판을 끝내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6월 3일 대선 전에 선고해라 53.8. 6월 3일 대선 후 선고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걸 보더라도요, 이재명 파기 재판이 가능성 없다라고 지레짐작으로 끝낼 필요는 없고요. 대선 전에 끝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거죠. 주장을. 설령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후에 국민 여론으로 파기 재판을 통해서 끝을 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압박을 해야 됩니다. 여론 작업을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제 가보면요.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뉴데일리 기사를 보게 되면 이재명 선거법 원님 재판이 여론을 왜곡시켰다. 사실 이재명은요, 그 2심 재판 무죄 선고 이후부터 지지율이 사실 급등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거의 이런 독주로 들어갔거든요. 일각에서는 이재명이 이제 무죄 선고되었기 때문에 그 반발로 인해서, 역풍으로 인해서 더 이렇게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우파 일각의 주장은 있었지만 사실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걸 계기로 이재명은 급등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자극해가지고 이재명은 오히려 더 역풍을 맞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각되어서 혹은 각하되어서 직무 복귀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희망을 했지만 오히려 반대로 가버렸죠. 반대로. 그게 말이죠. 그래서 지난 고등법원 2심 그 결과가 정말 치명적인 상황으로 다가왔다. 이재명에게는 그야말로 행복회로 고속도로를 깔아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후에 여론조사를 여기 보니까요. 여러 여론조사를 비교하면서 쭉 그래프를 보니까 이재명이 그때부터 쭉 이렇게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지지율이 거의 10% 가까이 올라버렸어요. 네, 그렇게 됐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 재판부가 정치를 했다라고 보는 거죠. 재판부가. 그때 그 2심 재판부 3인 대등재판부라고 합니다만 그들이 도대체 이 대한민국에 무슨 짓을 했는가라고 이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뉴시스 기사를 보니까 여기는 일반적인 내용을 또 전달하면서 이번 이 사건에 있어서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그전과 그 후가 다를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또 뉴데일리 기사 또 보면 대선 전 파기 재판, 파기 환송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네요. 근데 파기 환송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된다 하더라도 파기 이송도 있습니다. 다른 재판부로 가는 거죠. 고등법원에. 자, 그런 것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지금 나경원 의원의 말처럼요. 파기 재판에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 당선 전에 해주면 최고고 당선될 경우 그 후에라도 계속해서 재판을 연장해서 파기 재판으로 대법원에서 끝장을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자, 이런 기사를 내면서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는 결국 대법원에서 구국의 그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네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은 좀 많이 갔는데요. 이재명은 정치로 잡으면 제일 완벽합니다. 사실은 정치로. 대선에서 이겨버리면 제일 좋아요. 그러나 그럴 가능성만 놓고 보면은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제 확실한 장치로서 안전판으로서 법원에서 이 사실 분명한 구라 거짓말인 것은 다 드러났는데 허위사실은 유포했지만 죄를 줄 정도는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이상한 논리가 되잖아요. 저 고등법원의 그 무죄 선고는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라도 다시 없는 엉터리 판결입니다.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윤 대통령이 언급한 그게 있죠. 법원이 잘못을 바로잡고 시정할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그랬죠. 그것은 지금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